행사를 시작할 텐데요. 식사는 다 괜찮게 하셨나요? 네, 저희 2부 행사 시작하기 전에 새로 오신 저희 또 조미옥 대표님께서 오셨거든요. 저희 연사님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리서치 코리아 대표 조미옥 연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부 행사 같은 경우에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1부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자리였다고 하면은 2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작성해 주셨던 어떤 질문들을 이제 연사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연사님들의 어떤 간단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연사님들께서 또 선물을 해주시기 위해서 책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들어보고 이제 질문에 대한 어떤 즉석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본 행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2부 행사의 어떤 진행을 맡은 저희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1부 행사 때 인사도 드렸었는데 네, 김범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간중간에 안내방송 했었는데요. 저는 황은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토크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책들이 이제 연사님들께서 가지고 와주신 책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목을 보고 이제 책을 저희가 꼭 이제 뽑아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해당하시는 연사님께서 앞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화제가 됐었던 어떤 책 중에 하나죠. 네, 이 책 가지고 와주신 저희 박영우 대표님 어디 계시나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연사님들의 여러 같은 사랑 덕분에 많은 연사님들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떼버려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여러 연사님들을 무대에서 직접 모시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9시가 사실 저희 행사 리밋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제 좀 빨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먼저 나와주신 박영호 멘토님 소개와 이제 책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 일하고 있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책 소개. 네, 연사님 508 사람책 모임 이제 레지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책에 대한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2012년 12월 달에 여기 이제 사람의 책 연사로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인연이 됐었고요. 그때 제가 이제 한 얘기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 어떤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선생님 영남대 영문과에 맥타워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과의 어떤 만남에 의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계속 이제 해마다 이런 어떤 모임이 와서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고 이제 배워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항상 그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번씩 가끔 그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책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이 책은 이게 이제 영화에 이제 나왔는데 제가 이제 작년 10월 말에 이제 남미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틀란타 공항에서 이제 책을 하나 쭉 보다가 서점에서 이제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션이라는 그 책을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공부도 할 겸 해서 이제 그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이제 쭉 이제 한 11월, 12월 한 3개월을 걸쳐가지고 3개월을 걸쳐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고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문과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학부는 문과 출신이고 이런 어떤 자연과학 분야에 전혀 제가 이제 그런 기초 지식이라든지 없는데 그래서 이 책이 어떤 거 상당히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사서 이제 읽어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책의 어떤 주 내용 영화 보시고 다른 분들 책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나사 이제 우주선이 이제 화성에 이제 착륙하다가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한 사람이 주인공 휘트니만 이제 남겨두고 다시 이제 철수하게 되는 이제 휘트니 주인공 한 명이 이제 여기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어떤 그런 극한 상황에서 이 사람 과연 생존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제 지구 나사에서는 이제 다 이제 죽은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감명받은 거는 이런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주인공은 생존을 위해서 항상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살아남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자기한테 주어진 그런 자원, 환경, 그거를 아주 그냥 나름대로 지혜롭게, 아주 그냥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혜롭게 그렇게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는, 당장 이제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산소 어떤 뭐 발생기 되는 게 있고, 제가 이제 과학적인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일단 식량이 돼야 되니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주선 안에 가지고 있는 식량이라는 게 아주 그렇게 뭐 며칠 몇 개월 정도 먹으면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아주 적은 식량이었는데 1년, 2년 이렇게 생존해야 되니까 자기가 구출해 올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사람이 식물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감자를 심지 않습니까? 그죠? 감자를 심어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농사를 이제 짓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책을 이제 제가 선택하게 된 거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저도 뭐 아직까지 그렇게 인생을 많이 안 살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답을 찾는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끝까지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출판하게 됐습니다. 네, 책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연사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떤 질문을 뽑아주시면은, 네, 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 선택하는 거요? 네,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걸 선택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고요. 뭐 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걸 네.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되게 창의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질문이 이제 기적은 나눌 수 있나요? 네, 질문해주신 분 누구시죠? 기적은 나눌 수 있나요? 라는 질문해주신 분. 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듣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하셨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동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적어달라 하길래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었어요. 벽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벽에 멈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벽 앞에서 왜 그 벽이 있냐고 말을 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을 하라고 그 벽이 존재한다고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벽을 넘어서려면 어떤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벽을 부수거나 아니면 돌아 회피하는 그런 방법을 고안을 하거나, 그럴 때 이 자리가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인데, 내가, 그러니까 겐토님께서 그런 그 벽을 뛰어넘으시거나 벽을 부수시거나 그랬던 그 기적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이제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저희 모임의 부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삶하고 관련해서 책을 추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적을 나눌 수 있느냐? 저는 정확한 답이 될지는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아직 이해를 못했는데, 저는 이제 일을 해오면서 어떤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 일을 하는데 막힙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가 막히거든요. 막히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고민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를 하면 거기서 끝나겠지만은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어떤 이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보고 주변 사람들 찾아보고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혼자 고민도 해보고 또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살아오면서 일을 해오면서 이제 그런 실제 경험한 거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뭐 백창곤 그 대구 큰매집별 사장님 계시지만은 제가 이제 그동안 같이 제가 사장님 모시면서 많이 이제 일을 많이 배웠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항상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는 죽은 사람 살리는 그 외에는 불가능한 건 없다. 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의사 선생님 아까 와 계시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면은 결국 물론 그 공상과학 소설이긴 하지만은 다시 생존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어떤 길을 찾는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고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만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나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충분히 되셨나요? 네. 네, 저희 훌륭한 답변 해주신 저희 박영호 여사님께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을 바로 전달을 할 텐데요. 네, 사진 하나 찍어주시면 기념사진 하나. 네, 바로. 네, 바로. 이제 자료로. 네, 다시 한번 박영호 여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멘토분들이 멘티분들의 이렇게 고민 답변해준 시간이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많은 멘토분들이 많은 멘티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책 소개를 조금 줄여서 아예 책 소개는 이제 멘토분들이 해주신 조언에 힘입어서 멘티분들이 자신이 책을 직접 읽어보고 직접 느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책 소개는 빼고 이제 멘토분들이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연사님을 모시기 전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질문도 길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오늘 토크 콘서트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즉문즉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듣고 기적은 나눌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딱 받았을 때 네, 외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로. 저희는 자랑보다 고민을 나누고 싶으니까요. 네. 기적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다음. 네, 그런 의미에서 평등과 효율 정말 제목 좋네요. 우리가 모두 시간을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의미에서 네, 김진규 연사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진규 연사님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질문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책 소개를 하지 말라 하는데 책 소개로 제가 인사 막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소통할 적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진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진보적인 삶이 현재 내한테 어떤 미래를 가르쳐 주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책이 쓰여진 지 한 40년이 넘은 책입니다. 당시 이 미국의 시장 경제가 가져다주는 그 어두운 측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사실은 사회가 시장 경제 가져다주는 효율의 문제를 추구하다 보면은 불평등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면이 강하게 되고 또 이쪽을 또 강하다 보면은 이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이 두 가지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의 문제보다는 좀 본질을 좀 보고 또 형식보다는 내용을 좀 결과보다는 그 원인을 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책이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답을 어떤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그 진보 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뭐 그 사회 체제나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는 답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이거는 굉장히 그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닥쳐 있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작가의 관심이 저자의 관심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얇은 책이지만 그래서 그 제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뭐 바깥에서도 일을 하고 할 때마다 지금까지도 이 책의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어떤 한두 부분만 읽기에는 대단히 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사실 오늘 자본론 책을 가져올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걸 가져왔어요. 네. 하여튼 제가 이걸 받는 분은 여러분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질문 하나 풀어주세요. 네,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3학년에 들어가는 대학생입니다. 앞으로 취직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이 부모님께 효도도 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네, 누구시죠?
네, 제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 질문 정리해 주셔야돼요. 질문은 이미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왜 어떤 일을 하는지. 네, 영남대학교 재학 중인 서기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학교 생활 즐기기보다 이제 취업난도 이제 심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뭐 집도 그렇게 부유한 편도 아니다 보니 이제 저도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10년 뒤에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어떤 삶을 살지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해서 그런 질문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뭐 젊은 학생도 그렇고 저도 지금까지 참 직장 가지고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일자리는 언제나 있고 그 일자리를 찾느냐 못 찾느냐 문제는 항상 난 저 의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의지만 강하면 지금 당장 창업도 할 수 있을 테고 뭐 한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찾아가서 내 이런 의지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사장님 내 한번 써보시라. 내 생각에 5개 회사만 가면 어떤지 일자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진취적인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된다고 생각해요. 능력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시는 책 중에서 평등과 효율에서 이제 의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촬영 한 번만, 그쪽 사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앞쪽으로 보시면 되죠. 네, 저희가 이렇게 바로바로 사진을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한 박수까지 신진규 교수님께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책은 모멸감이라는 책을 가져와 주신 신경석 변호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경섭입니다. 저는 그 모멸감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어떤 분이 이 책을 읽었는데 언더라인을 책에 굉장히 많이 그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책이길래 언더라인을 그렇게 많이 그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저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많은 언더라인을 그었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책 속에는 뭐 그걸로 가름을 하고 우리가 모멸감이란 단어에서 느낌이 오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 그 상처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 간의 만남에서도 우리가 많은 상처를 입고 사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입는지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측면에서도 어떤 고민들을 우리가 사회 구성체로서 어떻게 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또 고민과 해법이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제가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질문. 네, 청춘이니까 실컷 도전하고 실패하고 경험하라고 하는데 청년은 훗날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훗날을 준비해야 아닌 인생을 즐기며 삶의 행복을 누려야 하는 걸까요? 네, 질문자분 어디 계시죠?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주어서 말씀해 주세요. 평상시에 고민이 없었는데 그냥 되게 쉬운 질문을 하나 드려봤습니다. 고1 올라가는 그 학생 네, 고1 올라가는 2학년 대표님께서 청춘이면은 도전하고 실패하고 경험해야 하는데 지금 오늘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4년 전에 멘토로서 세 번째 멘토로서 이 자리에 섰었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이 바로 따지고 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때 잘난 사람이라서 여기에 그때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20대 때 많은 좌충우돌을 하면서 고민하고 또 실패했던 그런 그 굴절의 삶들이 오히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많은 약이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그때 시간을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질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생을 즐기거나 또는 인생이 어떤 경우는 힘들거나 할 수 있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장 내 입에 달콤한 것이 아니고 또 당장 입에 쓴 것이 훗날 보면 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힘든 삶이 올 때에는 그것이 힘들거나 해서 피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은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었고 저도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닥치는 문제와 그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즐기고 그것을 또 의연하게 대처해서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인생 자체가 즐거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멸감이라는 책을 네. 토마스가 드리겠습니다. 이쯤에 네,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1층이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3층에 내려가지고 뒷문으로 나가시면은 거기도 바로 밖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층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렸지만 아무도 안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주신 백창곤 연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줄 치면서 가끔은 이렇게 챕터별로 자꾸 이렇게 열어보면서 이렇게 제 몸을 다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책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할까 하다 이걸 선택했는데 Yes24 온라인으로 했더니 이게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저께 출장 가서 서울 가서 부랴부랴 서울역에서 이렇게 새로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드리기가 아깝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새 책이지만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식당에 갔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거기는 식당 그 사람은 망하게 돼요. 거기 첫 보면은 그게 깨진 유리창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음식이 얼마나 지저분하겠느냐. 또 예를 들면 빌딩이 깨끗한데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다. 그런데 그 수리를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이게 어떻게 그래 인상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경영학 쪽에서도 있고 오리지널리 이거는 원래 범죄 쪽에서 그 생각을 했던 깨진 유리창인데 저는 이거를 제 개인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깨진 유리창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금 저한테 이제 깨진 유리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얼마나 빨리 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개인이 어떻게 돼가느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마음에 와닿아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이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돈, 명예, 성공, 가족. 질문자분 어디 계시죠? 안 계신가요, 질문자분? 그렇다면 네, 일단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은 다음 넘어갈까요? 비슷한 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전에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라 걱정 반, 설렘 반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누가? 네, 멘티분 간단하게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에 전역하고 이 모임에 처음 나온 허두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군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전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도전 그리고 남들이 얘기해주는 좋은 말들 이런 것들 듣다가 이제 막상 나와보니까 뭘 해야 될지 군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좀 많이 흩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원하는 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확신도 안 들고 점차 좀 추진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1시간 1분 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하시되 긍정적으로 하고, 저 같으면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남들이 안 가는 길을 한번 도전해보라. 그 다음에 어려운 길을 택해라. 남들이 가는 쉬운 길을 택하면은 그거는 중간밖에 안 되니까 어려운 길을 택해가지고 꾸준히 가고, 아까 우리 박영호 본부장도 얘기했지만은 실패는 잘못된 게 실패가 아니라 중간에 포기한 게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전은 아무도 모르니까 한번 시작한 거는 어렵게 시작을 해가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일부러라도 그렇게 개척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얼마 전에 이게 베스트셀러로 아마 올라왔던 책인 것 같아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네, 책 가져와 주신 저희 김지리 연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리입니다. 여기 오신 여자분 중에 제가 키가 제일 크지 싶은데 네, 키 큰 걸로 그냥 한번 합니다. 사실은 안 읽었어요. 저와 저희 저와 저희 아들이 소통이 안 돼서 둘이 똑같은 책 샀습니다. 근데 소통 안 하고 똑같은 책 산 것이 보이지 않는 소통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1302호에 같이 삽니다. 오늘 여기 문화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와 콘텐츠는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이게 아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을 해도 얕은 데서 깊은 데로 가듯이 이 좀 얕은 지식도 넓게 접근하다 보면 또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문화와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하여 새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원이 독일지 약일지 고민입니다. 네,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없이 크게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김인호라고 합니다. 네, 제 질문은 이제 약간 좀 추상적이었는데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제가 28인데 22살 때 창업을 해서 우연치 않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창업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 창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횟수로 치면 6년째,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창업을 했을 때 그냥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동아리 같은 걸로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까지 왔는데 제가 전공이 기계공학입니다. 기계공학인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경영학도 전공해보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거의 한 6년째, 7년째 되면서 좀 이제 열정보다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고민이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임금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거 평생 직장으로 갖고 와야 되는가가 최근에 고민이 들어서 그런 고민과 그 다음에 제가 기계공학 전공을 살리면 좀 더 좋은 일자리 기회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성을 또 갖춰 나가려면 이제 찾아보니까 카이스트에는 사회적 기업과 MBA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원을 지금 28살 나이에 간다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기계공학으로 돌아올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좀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을 잘 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게 제 평생 시장이 될지 좀 고민인 상태인데 이때 대학원이 저한테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약일지 아니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배를 타는 독일지 궁금합니다. 네.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제가 29에서 30살 되면서 창업을 했거든요. 그때 진짜 1인
기업이란 말이 없을 때였는데 저는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벌써 21년 차가 되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그래도 또 좋은 길을 가는 것 같고 보니까 독도 잘 쓰면 약이고 약도 잘못 쓰면 독이라는 어른들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학도로 그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 학교 출석부에 만학도 막 적혀서 했었는데 그때 그 대학원 오리엔테이션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석사를 하는 거는 학자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어떤 성공한 그 위인들도 공부를 게을리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공부해야 되지만 또 학교에 가서 배우는 그 학문의 길이 좀 더 많이 또 깊은 어떤 그런 기술과 또 뭐 지식을 또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문무를 같이 겸해야 되는 시대이지 않나. 저도 그 공과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박사는 또 마케팅 쪽을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아주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100년 넘는 기업이 제가 알기로 3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 넘는 기업이 뭐 2만 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를 이어가서 100년, 1000년간은 어떤 기업을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28이면 아직도 뭐 꿈같은 세월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곳에서 공부하셔서 더 뿌리 깊은 그런 회사를 경영해 나간다면 대학원이 정말 훌륭한 명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저희 연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은 오늘 가장 큰 책을 들고 와주신 분인데요. 네, 참 읽기도 힘듭니다. 자, 저희 송인석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온 건 요새 그 중력파 발견돼 가지고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 생각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 중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은데 고생 저도 무지하게 했습니다. 밥 못 먹고 사는 게 몇 년, 부모 없이 몇 년, 서울에 혼자 가가지고 몇 년, 또 병 들어가지고 뭐 나이 40에 뭐 죽는다 그래가지고 또 고민. 근데 지금 제가 나이 65이거든요. 거의 테크노파크 원장도 제가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직업전문학교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3개월 동안 그 대학교 가가지고 진짜 64시죠. 밤잠 안 자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은 이제 강택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넓게 바라는 겁니다. 어떤 것 없이 뭐 우주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우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엉뚱한 것으로 나가면 창의성이 생깁니다. 그 제가 작년 6월에 그 2개월 동안 혼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베네디스 3국을 2개월 동안 혼자 다니다 왔어요. 그것도 전혀 엉뚱한 일입니다. 저는 전혀 엉뚱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분들은 사실 때 한 길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김지민 사장님 이야기했듯이 전반적으로 일단 보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잖아요. 저도 65 살고 보니까 젊었을 때 맞아 그렇게 하느님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줬구나. 고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 방면을 하다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라는 게 인류가 태어나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지금도 최고의 첨단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외에도 생각을 해봐라. 그 우주를 보면은 세상이 보인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꽤 비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천문학책을 한 2천만 원치 사고 제가 천문체 많은 걸 2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쉽다고 생각되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문.
행복하긴 하지만 꿈이 없는 삶 괜찮을까요? 꿈이라는 걸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인 김은희라고 합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월급도 받고 있고 또 뭐 소소한 취미라든지 뭐 이런 모임에 나와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기는 하지만 꿈이라는 걸 누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는 사실 대답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꿈이라든지 또 내가 꼭 이 일을 해야겠다 하는 소명의식이 사실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게 좀 마음이 너무 한켠에 숙제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여기 곳에 참석을 하고 싶어서 참석을 했고 또 지금 있는 공간이 너무 즐겁긴 하지만 그 외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어서 제가 하는 일을 할 때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좀 힘들더라도 재미있을 텐데 꿈이라는 걸 선뜻 누가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꿈을 가지면 좋을지 그런 답변을 답이 아니라 그런 걸 듣고 싶어요.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책을 4권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당신은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그 의미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꿈이 없으면 절박하겠습니까? 저는 꿈이 없으면 절박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꿈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는 뭐 멋있는 남자를 만나겠다는 꿈이 있다면 그래 가세요. 무조건 가세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를 일단 발견을 해야죠. 그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라는 거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고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일단 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무조건 가십시오. 제가 요새도 지금 강연을 나오고 있는데요. 제 책 강연 제목이 이겁니다. Can do? 할 수 있어요? Then do it. 무조건 하세요. 이왕 했으면 and enjoy. 무조건 즐기세요. 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결정이 됐으면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지식을 많이 아느냐, 뭐 지혜를 많이 아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되 남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남의 경험을 듣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꿈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꿈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면 언젠가는 자기 꿈을 찾는다. 그러면 결정되었으면 무조건 가다 보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물에 빠지고 자기가 밟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속된 말로 창피하기도 하고 이럴 겁니다. 하지만 계속 가야 돼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왕복 티켓 끊는 거 아닙니다. 원웨이 티켓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반드시 꿈은 실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거의 무조건은 단어도 사실 좀 굉장히 어설픈 단어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무조건 달지 말아야겠죠. 결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결정이 되면은 조건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거니까 가라 이거죠.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러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꿈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맞을라 한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세요. 참고로 저 책 원서입니다. 네, 다시 한번 손인사도 저희 다음번에는 이제 마지막 강이라는 책을 가져와 주신 저희 권호경 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어디 나가셨나요? 그러면은 저희
연사님 앞으로 보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김요한 박사하고 또 같이 근무를 예전에 좀 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처음 전략산업계획단이 생길 때 제가 시에서 담당 사무관으로 나와서 근무를 한 그런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2013년 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책 모임에 와서 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그런 풍파가 많았던 인생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시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한 지 2013년 말에 퇴직했습니다. 지금 다른 직장에, 제2의 직장에 가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카페에도 안 들어가 보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문자만 받고 오다 보니까 책도 준비 못했고 다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오늘 또 자리를 또 먼저 뜨게 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저도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좀 더 얻고 싶고 그런데, 오늘 사정상 좀 먼저 자리를 뜨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여기 있는 멘토분들이나 또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꿈을 갖고 더 나은 올 한 해 동안 잘 사셔서 또 내년에 이런 모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좀 더 희망찬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바로 다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오셨을 때 제가 화면을 드렸었는데, 마지막 강의를 가지고 오신 저희 권호경 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제목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만남도 이제 마지막 만남. 아니면 모든 게 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물론 좀 강의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에 마지막이라는 말을 붙이고 봤을 때 이 책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 컴퓨터공학 교수님입니다. 아주 베스트 프로페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대학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이제 하는 기회를 주는 어떤 프로젝트에 이제 대답을 하고 강의 준비를 하는 순간에 췌장암에 걸리는 어떤 불행 사태가 걸렸습니다. 그 사태에서 실제 고민도 하고 지금까지 어떤 즐겁고 아주 많은 업적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지만은 죽음 앞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인생 정리하면서 가족들 간의 어떤 이런 어떤 심정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떤 가족과 아니면 자기 자식한테 마지막 주는 내용이면서 모든 어떤 사회에 이렇게 가는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 마지막이라는 어떤 용어에 자기가 어떤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것, 아니면 사랑 이런 걸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상대도 사랑할 줄 알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줄 아는 어떤 자세, 그리고 왔을 때 아마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불행한 사태라든가 비상사태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항공기를 탔을 때 자기가 아마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산소 마스크를 자기가 먼저 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자기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능력이 돼야만이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듯이 어떤 마지막 어떤 강의에서도 어떤 그런 메시지가 많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저는 상당히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공과대학 출신입니다. 공과대학 출신에서 아까 모든 게 아마 우리가 인생을 전부 성공하신 어떤 멘토분들의 내용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면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저는 긍정적인 어떤 것을 항상 이렇게 수용을 하는 것이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인생, 마지막 수업, 마지막 만남, 그렇게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만남 자체가 그 마지막 만남으로서 이렇게 되고 마지막 어떤 업적으로 된다면 아마 상당히 어떤 그 사랑을 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을 가져봤습니다. 질문을 기나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대학교도 졸업이 코앞인데 대학원, 취업 등 진로에 고민이 있습니다. 방향을 정함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마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질문하신 멘티분이 아마 아까 전에 멘토분이랑 같이 오셨던 아드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쉽지만 다른 멘티분들의 고민을 한 번 더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네, 질문자분 누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재학 중인 노미래라고 합니다. 제가 진짜 꿈이 없어서 많이 고민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멘토님께서는 그런 걸 어떻게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하고 하고 싶은 것이 없는데 이것이 고민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좀 모든 일을 긍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없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아까 아마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기적을 나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일인데 그죠? 일인데 해야 될 일하고 그리고 또 하지 할까요?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세대의 어떻게 보면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하고 고민을 해보는 게 아마 그것 때문에 꿈하고 같은 건데 그죠? 우리가 비전과 꿈을 만들어갈 때는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하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하는 것은 포기하는 자체가 실패거든요. 그리고 왔을 때 어떤 은근과 끈기를 갖고 어떤 모든 일에 아마 새로운 것을 찾을 줄 알고 또 긍정적으로 만든다면은 아마 또 주변의 사람을 한번 둘러보시면은 분명히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죠? 그렇다면 또 본인도 그런 상태에서 나는 참 감사하다는 것을 느낀다면은 그것을 또 베풀 줄 알고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할 일이 넘쳐나지 않겠다 이랬어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미래더라고요. 빨리 아름다운 미래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이 도시 아니에요? 네. 미래만 찾으셨어요. 마지막 강의에서 마지막 강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락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시민 분이 쓰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가져와 주신 금동봉 교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바로 질문을 꼽아주시고 답변을 하시면서 함께 질문을 바로 네,
멘토님들은 멘티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해 주신 분 누구시죠? 멘토님들은 거기 자녀라고 써져 있나요? 네, 자녀들이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멘토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저희 멘토분들 보면 대부분 저희 아버님 또래 분들이 같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면 부모님이 보답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제가 눈이 어두워서 내용을 안 보고 뽑았는데 아주 적절하게 뽑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직업이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에 있으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요 안에 들어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아마 이렇게 적혀있는 것 같은데 저도 3월 달이 되면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할 걸 미리 준비했는 것이 우선 먼저 그 학부모들이나 누구든지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져라. 사고의 유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딱딱한 것은 죽은 것이다. 죽으면 딱딱해진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살아있으면 몰랑몰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유연하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대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이나 자율성, 개방성, 적극성 이런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 굉장히 사고가 유연해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고정관념을 갖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들이 좀 독립심을 기르도록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하거나 또 자기 혼자 결정을 하기 어려운 그런 나약한 자녀보다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가장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부모들은 신경을 써라. 그렇다고 해서 책을 읽으라고 강요를 하면 오히려 격파가 일어나니까 부모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본보기나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제 생각과 같다고 얘기해서 이 책을 추천하고 이 책은 저희 자녀인 남매에게도 한 권씩 읽고 이것은 유시민 저자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너희 아버지 생각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요점은 일과 놀이와 사랑과 연대 이 네 가지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과 놀이가 같으면 더 좋겠지만은 놀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대가 있어야 다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이 사회는 발전될 수 있다. 자기 꿈을 이룰 수도 있다. 혼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의 핵심이 상당히 공감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걸 고맙습니다. 사진 촬영. 네, 다시 한번 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오늘 멘티분들 중에 뷰티풀 비즈니스란 책 받으신 분이 꽤 많으실 걸로 아는데요. 오늘 멘토분들 중에 윤성건 멘토님께서 저희 멘티분들 위해서 뷰티풀 비즈니스 책 25권을 준비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25권, 네, 25권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뿌릴 수 없기에 이제 일찍 오신 분을 선착순으로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개 챙겼어요 이미. 그래서 네 일단 그 오늘 책을 준비해주신 윤성건 멘토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잘 보하는 다 질문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욕심을 내서 선택해야 할 때인지 한 발 물러나 때를 기다려야 할 때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제 질문이고요. 아까 전에 그런 고민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아직 앞에 말씀하신 그 멘토님보다 저도 많이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선택기로 섰을 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는 문득 이렇게 짧은 인연, 스친 인연을 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누굴 기다리다가 한쪽에 가로수 나무에 짧게 써진 거리 안에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백창호님이라고 시인이 있는데 길이 끝나는 곳에 다시 길이 있다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짧은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내용처럼 길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멈췄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 길이 가다 보면 또다시 길이 열릴 것이고 그 길 위에 희망의 빛이 보일 것이다. 길을 가는 사람만이 길을 볼 수 있고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었고요. 이 책은 제가 오늘 좀 못 읽는 게 아니고 지난해 우연히 뭐 라디오 방송에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 이누이 쪽의 짧은 봉사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굉장히 달리 봤다는 내용. 저도 얼핏 미국에서 화이트독 카페라는 것을 있다는 얘기 들었고 공유경제, 로컬푸드 굉장히 지역사회를 작은 식당에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저도 이제 학교 가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빌려서 읽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느낀 바도 많았고 그래서 두 번쯤 읽다가 이 책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찾다가 508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서 김용 박사님 연락을 해서 보통 몇 번 오느냐 그래서 신년 선물로 준비하고 싶다 해서 이제 얘기했고요. 원래 30권 준비했었는데 30권 더 하려는데 30권밖에 없더라고요. 제보가. 30권 해서 가까이 있는 분이 또 더 오고 싶더라고요. 김지미 회장님도 생각나서 제가 좀 보내드리고 5권 빼고 25권 보냈습니다. 이 책에 실제로 사는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는데 제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했을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꼭 몇 권 안 되지만 꼭 읽어보시면 좋은 이야기 될 것 같고요. 제목이 뷰티풀 비즈니스인데 다 비즈니스입니다. 그죠? 뷰티풀 라이프를 위해서 노력한 실제로 살아온 이야기니까 혹시나 저나 여러분과 같은 느낌을 공유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음식 도시의 운명을 가르다라는 책을 가져와 주신 탁훈식 연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탁훈식입니다.
그 음식 도시의 운명을 가르다라는 책은 사실 제가 읽고 소장하고 있던 책입니다. 제가 챕터별로 이렇게 붙여서 왔는데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1년 조금 넘은 그 전에는 대구경북 디자인센터에 실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공동마케팅연구원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해왔는데 음식이라는 콘텐츠 하나 가지고도 도시를 다 파헤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의 운명은 과연 무엇으로 가를 수 있을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의 콘텐츠는 뭘까?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책을 가져왔습니다. 글씨를 좀 잘 쓰시는 분께 미래가 밝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고 싶은 걸 직업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질문해 주신 분. 학년에 올라가는 정예은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진로 상담 같은 것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원래 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교사보다 더 밝은 직업, 미래가 밝은 직업도 많고, 교사가 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직업이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사가 하고 싶은데 그거 말고 미래가 더 밝은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네,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지만 되게 또 쉬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를 비춰봤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결국은 창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스스로 이제 해답을 찾아가야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미래가 밝습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창업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거의 99%이고요.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내가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그 직업을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떨어집니다.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못 찾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거 하나를 가지려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10가지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면 떨어져 나가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삽니다. 예,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다음번에는 포장이 하셔서 가져왔다 주셨거든요. 저희 허경국 연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책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김재원 박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 읽고 있었는데 빨리 읽고 이 책을 여기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작가가 박용후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카카오톡 그 홍보 이사를 했죠. 그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국내 제1호 관점 디자이너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죠. 한 달에 월급을 13군데서 받습니다. 네. 제가 상당히 이 책을 갖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책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 관점을 디자인한다는 그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고요. 제가 옛날에 뭐 여기 왔을 때 제가 상당히 힘든 시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큰 빚을 안고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통상 보면 이게 추심을 하러 오면 도망을 다니죠. 그 채권자들이 오면 도망을 다니는데
제가 그때 어쨌든 상당히 뭐랍니까 벽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전부 채권자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성공적으로 그걸 해결을 했다 보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걸 관점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가 관심을 좀 갖고 또 제가 또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그 순간순간이 미래의 어느 순간과의 이 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 자신의 미래는 현재의 여러 가지 어떤 점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항상 현재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미래에 자기한테 영향을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항상 그 미래에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이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자기 인생관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잘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이 취업준비생이 아니구나. 다음 달부터 전문대에 다시 들어가게 된 이진규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질문을 멘토님들한테 다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가치관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산다는 거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멘토님들 생각 중에 멘토님들은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길을 한 번도 선택해서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상당히 후회가 되는 삶이라고 한때는 생각했습니다만 그래서 후회하는 점이 많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길을 못 간 그런 후회가 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할 때, 우리 이제 둘째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입니다. 그때 둘이 모아놓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라. 거기에서 난 스포트는 해주겠지만 절대 간섭은 하지 않겠다. 둘이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답인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데를 찾아서 사는 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다음에는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가져와 주신 전채남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멘토님들이 살짝 긴장하셔서 이제 되게 심하게 보시더라고요. 질문 다 읽어보시고 이제 네, 막간이로 잠깐 말씀드리면 시간 충분히 멘티분들 중에 저도 아직 제 질문이 안 뽑혔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안 뽑히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 사람체 홈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연사님들의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보시고 이제 이분의 말씀을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거기서 동영상 클릭하시면은 1시간 동안 그분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도 아직 앞에서 좀 아쉽긴 한데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뽑으신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하고 있는 전채남입니다.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할 때
내 책이 언제쯤 뽑힐까? 이제 금세 끝나겠구나.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 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직도 책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 책 투어는 그 피터 틸이라고 하는 뭐 아시는지 모르는데 페이팔의 창업자가 쓴 책인데요. 요즘 미국의 그 IT 산업을 주도하는 그룹을 보통 페이팔 마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아시는 테슬라의 창업자 CEO도 이 페이팔 그 공동 창업자였고요. 또 뭐 유튜브도 뭐 그렇고 그런데 빨리 하라고 해서 질문했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생각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거 고민을 적으라고. 고민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군대 마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도전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경주에 전자공학 재학 중인데 휴학하고 사진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진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하고 있는데 사진도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나는 이거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또 뛰어들고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내가 이게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가, 또 다른 일을 또 찾아가야 되는 건가, 생각이 자꾸 많아지니까 계속 공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뭔가 다른 걸 뛰어들었으면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이거를 전념을 해야 되면 전념을 했는데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공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고 싶은데 이제는 좀 피곤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게 그래서 좀 생각을 좀 줄이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생각을 적게 하는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살아있는 한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생각이 잡생각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놓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 제가 좋아하는 책은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우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두꺼운 책을 가져와서 권하면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꼰대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가 집에서도 꼰대, 회사에서도 꼰대, 또 밖에 나와서도 뭔가 좀 비즈니스를 한다는 이유로 이런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은 제가 이 사람 책 이외에는 한 번도 이런 제 인생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많이 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오직 제가 특강을 많이 하는데 뭐에 대해서 특강을 하냐면 소셜미디어와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특강을 많이 해요. 어떻든 이제 제가 그래서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안 가져오는 것도 너무 두껍고 거기에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꼭 그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사회에 또 성공하시는 분들이 옳고 바른 길만 자꾸 이야기하면서